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혜연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순천시 소속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순천시 내 침수 예방 사업 도중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조사 도중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전국시대 첫 번째 소식은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안동의 맛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정말 새롭고 다양한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그야말로 먹거리가 풍족한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가장 먼저 김치와 고추장이 생각나듯 옛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전통의 맛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동에 가면요, 전통과 현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맛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 안동에 가면 깊은 안동의 맛에 주목하시란 말씀. 안동의 역사가 담긴 전통의 맛부터 21세기 안동을 주도하는 트렌디한 현대의 맛까지 야무지게 낚아보자고요. 전통의 맛이 무르익는 안동 소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안동 소주의 역사는 물론 양조 과정까지 체험 가능한데요. 신라시대 이후 가양주로 전승되었던 민속주 안동 소주, 그 뿌리 깊은 전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물과 함께 곱게 갈아준 밀을 손으로 버무려 누룩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손맛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요 발맛. 온 힘을 실어 지근지근 밟아준 누룩은 20일 동안 발효시켜줍니다.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안동 소주의 참맛,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장인의 손길은 쉴 틈 없이 분주한데요. 조물조물 고두밥과 누룩을 잘 섞어준 뒤 15일간의 자연 숙성을 거치면 완성된 전술이 안동 소주의 감칠맛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모든 전통 음식이 그렇듯이 안동 소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룩을 만들고 소주를 내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랜 정성과 시간에서 안동 소주가 탄생합니다. 인내는 쓰고 안동 소주는 달다고 마침내 전술이 증류돼 맑디 맑은 안동 소주를 만들어냅니다. 그 도수만 해도 원펀치 쓰리 강냉이 버금가는 45도를 자랑한다네요. 안동 소주는 안동의 맑고 깨끗한 물과 옥토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가지고 전통 비법으로 제조한 정식 소주로서 높은 도수에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있고 은은한 향치에다가 오래 지날수록 풍미가 좋아진다는 민속주 안동 소주입니다. 뭐든지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고 순백의 안동 소주가 숭고한 장인 정신과 닮았습니다. 안동 소주의 전통의 맛, 여러분도 한 모금 어떠세요? 걱정을 해도 내 배가 이 술을 앞으로 내보다가도 더 잘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들어서 요즘은 그래 마음을 놓고 기쁨이 됩니다. 안동 소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해 주세요. 21세기에 걸맞는 안동 속 현대의 맛 어디 숨었나 했더니 척하면 척 사람들 발길 모으는 이곳 번지수 한번 잘 찾아온 것 같죠? 이거야 만나보기도 전에 그 인기부터 실감합니다. 왔는데요. 이제 여기 안동에서 제일 또 유명한 데 찾았는데 이 빵집에 이 또 빵 유명한 데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빵에 죽고 못 사는 빵 마니아들의 성지, 그 중에서도 인기 최고라는 요 녀석, 너 이름이 뭐니? 참고로 여행의 몸이는 식도락 여행이라 했던가 전국 5대 빵집 자랑하며 안동에 왔다 하면 그냥 지나치게 섭섭한 필수 코스로 자리했는데요. 빵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빵이라면 단연코 갓 나온 빵이겠죠. 하지만 동글동글 속이 꽉 찬 요 크림치즈 빵이 전국 팔도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거. 여기가 한 40년 동안 이어온 손맛과 노하우로 정성껏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빵순이 빵돌이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안동표 빵 맛. 살아있네. 혼자 먹기 아까우니 냉크모슝. 네,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치즈라고 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고 인터넷에 소문 날만한 것 같아요. 맛있는 소문은 계속됩니다. 붉은 홍조를 띤 또 다른 전통의 맛.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안동 식혜입니다. 달달한 매력 뒤로하고 시원함에 맵고 칼칼함 장착하신 우리의 안동 식혜. 여기에 사각사각 씹히는 무가 소화제 역할까지 해내니 잔치상에는 물론 귀한 젖빈을 대접할 때도 빠지지 않던 게 바로 요 안동 식혜였다는데요. 무와 생강 그리고 고춧가루로 맛을 내 홍식혜로도 불립니다.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감주를 갖고 식혜라 그러고 안동에 가면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빨간 식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찾고 합니다. 발효와 저온 숙성을 통해 천하일미를 자랑하는 안동 식혜가 탄생됐는데요. 진정한 웰빙 슬로우 푸드로 인정할 만하죠. 이 안동 식혜는 발효 음식입니다. 전혀 끓이지 않고요. 소금 간이나 뭐 조미료, 색소,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전부 우리 동산물로 해서 만들어낸 음식이고요. 소화가 아주 잘 되고요.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정도 돼서 삭혀서 드시면 되고요. 기호에 따라 잣과 땅콩을 곁들여도 좋다고 하니까요. 심심함을 달랠 간식으로 허기를 달랠 밤참으로 맛있게 즐겨보길 바래요.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안동 식혜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돌고 돌아 만나게 된다더니 이들의 기막힌 운명을 보고 생겨난 말인 듯 싶은데요. 상황버섯의 건강함과 짝꿍이를 현대의 맛 개봉 팍두. 바삭바삭한 슈트배 있고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 크로켓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우리밀에 상황버섯 추출액을 섞어 크로켓 반죽에 건강함을 더해 주는데요. 이어서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속재료까지 아낌없이 볶아주는 센스. 여기서 잠깐 흔하디 흔한 그런 크로켓을 생각했다면 당심은 금물. 나홀로족이 늘어나는 요즘 혼자서 만찬을 즐길 곳 역시 마땅치 않은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뚝! 안동 찜닭! 이젠 간편하게 즐깁니다. 우리 안동 찜닭이 한 번에 혼자 먹기에는 양도 많고 또 조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는 테이크아웃 상품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빵과 결합을 해서 안동 찜닭 고로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빵 반 찜닭 반을 이루도록 빈틈없이 채웠다면 바삭바삭하게 튀겨야 제맛.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니 질릴 틈이 없겠네요. 저희들 고로케가 어떤 찜닭의 고유 맛을 내는 매운맛, 그리고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카레 맛,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치즈 맛,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온 가족들이 모두 어떤 찜닭의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 고로케의 특징입니다. 잘 익은 크로켓 하나 10끼 부러울 소냐. 튀긴 음식이라고 다 느끼하다고요? 무슨 소리. 볶아준 찜닭 속 재료가 텁텁함을 잡아주고 있다고요.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평소에 안동에서 찜닭 먹는 걸 좋아해서 찜닭을 자주 먹으러 가는데 이제 혼자 먹기에는 많이 부담되는데 지금 이 고로케 안에는 이 작은 빵 안에 야채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찜닭 맛이 나서 혼자서 간편하게 먹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동은 넓고 맛있는 건 많은 법. 여러분도 안동의 맛과 함께 행복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오랜 정성과 손맛이 깃든 전통 향토 음식과 전국인의 발길이 닿는 현대 신흥 음식으로 미각 충족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네, 정말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전통의 맛과 현대의 맛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풍성한 맛이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축제의 계절을 맞아 청주에서는요, 풍성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밤새 축제인데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 밤을 샌다고 해서 밤새 축제일까요? 확인하러 함께 가시죠.
축제의 계절 하면 역시 가을. 요즘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리포터는 쇼핑 삼매경이네요. 오늘 촬영 날이지?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영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아름 장을 봤는데요. 이곳은 이쁜 물건도 너무 많고 둘러볼 곳이 정말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곳 밤새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장보기 준비하세요. 장바구니 챙기시고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주말 아침 중국 학생교육문화원 광장. 평소엔 텅 빈 공터인 이곳이 대형 판매 부스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바로 밤새 축제 현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많은 축제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번 축제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밤새 축제. 아니 밤새도록 진행하나요? 밤 9시까지. 아, 밤 9시까지? 아니 밤을 24시간 꼬박 새지 않는데 왜 밤새 축제예요? 예, 밤 약자에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뜻하는 소셜 이코노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소셜 이코노미까지 우리 밤새 축제를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그 도민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을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사회적 기업의 좋은 상품을 모두 모았다는 밤새 축제장.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여기에 지역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풍성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너무 신기해요. 오로지 나무로만 가득한 물건들이 많거든요. 어떤 물건들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백 침대라든가 아니면 편백 소품, 그리고 또 다른 원목 소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드펜 체험을 행사로 해갖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저희 사회적 기업 판로가 되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갖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신청해갖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부터 수공예품, 가공식품, 가구는 물론 아이디어가 빛나는 상품까지 오로지 밤새 축제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 보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도자기 너무 예뻐요. 와, 형형색색이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좀 독특해요. 도자기가 유일한 것 같은 생각 들고요. 어떤 도자기인가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손으로 다 빚은 도자기고요. 저희는 이제 굽는 온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아서 그러니까 혹시 있을 어떤 유해 물질이 완전 소결이 돼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또 단단해지죠. 굽는 온도가 높으니까. 오늘 날도 좋고 또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려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종류가 좋죠. 참 많네요. 저희는 100% 쌀술을 만들어서 약재를 담궈서 2년에서 3년, 5년까지 숙성한 술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술도 되고 약도 되는 술. 좋은 술 옆에 맛있는 음식이 곁들여지면 금상첨화겠죠. 즉석에서 맛보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도 가득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밥 한 공기 뚝딱 해칠 수 있는 반찬들 아니에요? 네, 그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콩고기 5종인데 이게 다 콩으로만 만든 겁니다. 네? 육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5가지의 고기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콩으로만 만든 거라고요? 그럼요. 되게 잘 모르시겠지만 콩에서 식물성 단백질만 추출해가지고 글루텐하고 섞으면은 이렇게 콩고기가 됩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제품들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보는 건 당연한 법이겠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소비자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오셨나 봐요. 네, 가족끼리 왔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 나들이 가셔도 되는데 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카페에서 여기 이런 행사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저희 딸이랑 같이 네, 오게 됐습니다. 오늘 뭐 좀 구경하시다가 사신 거 있어요? 지금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위주로 좀 많이 사고 있고요. 저녁 때 여기서 간단한 반찬 같은 거 사서 집에서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뭐든지 이렇게 싱싱하고 떡도 많이 사고 지금 장 보러 왔어요. 저 여러 가지 많이 또 살라고요.
밤새 축제 열기가 점점 더해갈 즈음 상식 파괴 요리 대결 떡볶이를 부탁해 대회가 열렸는데요. 6팀의 엄마 아빠가 참여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네. 이 다른 육수를 쓰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달라요, 비주얼이. 네. 어떤 육수예요? 지금 멸치 육수를 쓰고 있거든요. 네, 멸치를 직접 야채 육수와 같이 우려서 맛을 좀 깔끔하게 내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와, 혹시 예. 요리사세요? 예전에 요리사. 오, 진짜요? 예. 그렇구나. 네. 그럼 평소에 아이들한테도 자주 해주시나요? 평소에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집에서 뭐 떡국이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이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맛깔나면서도 조리법이 특별해 보이는 떡볶이도 보이고 열띤 경쟁 속에 드디어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 맛이라면 대장금도 울고 간다는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심사를 거쳐 드디어 1등이 가려졌습니다. 밤새 축제 떡볶이를 부탁해 최종 우승 1등입니다. 이병건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네. 1등 하셨습니다. 자, 그 기쁨 누구랑 나누실 거예요? 저희 가족들과 나누겠습니다. 가족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가족들한테. 사랑해. 오늘 상품권을 타셨어요. 이거 네.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쌀 사려고요. 시장은 여기도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인데요. 무려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팔고 경제 개념도 배우고 있습니다. 몰라. 어른들은 뭐하고 어린이만 오세요. 책 한 권에 500원이에요. 아이고 귀엽고 앙증맞은 목소리로 유혹을 하니 지갑을 안 열 수가 없겠네요. 사세요. 안녕하세요. 바쁘네 바빠. 아니 이렇게 지금 남매 맞죠? 네. 누가 봐도 남매네요. 자, 아니 이렇게 많은 물건들 내놓고 있는데 좀 어떻게 수익이 좋아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벌었어요? 비밀이에요. 들어주세요. 아직 뚜껑 열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들어주세요. 모두가 함께하고 즐겨야 축제겠죠. 이름은 들어보셨나? 젖병으로 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 힘들겠다.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화려하고 즐거운 공연은 덤인데요. 밤새 축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공연도 너무 좋고요. 애기 위한 유기농 제품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선 저희 충북 청주 시민분들이 저희 사회적 기업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여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경제의 행사라고 하면 지역의 우리 주민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꼭 가봐야지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도 조금 더 성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충북의 우수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든 밤새 축제. 좋은 기업을 널리 알리고 나눔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축제였는데요.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정말 밤새 하는 축제는 아니지만요.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요, 벼룩시장을 하는 아이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물건을 파는 솜씨하며 흥정까지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늦더위의 끝자락으로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별한 비 소식은 없고 날씨만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가을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 늦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단풍놀이 갈 수 있겠네요.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높고 청명한 파란 가을 하늘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이번 봄에도 또 이달 초에도 여지없이 우리를 괴롭혔었는데요. 가을에 피할 수 없는 이 미세먼지, 대구에서 음식으로 잡는 법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가을 하늘의 날벼락, 사계절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올가을 청명한 하늘 곳곳에 예약을 앞두고 있다는데 이 반갑지 않은 손님, 사계절 내도록 봐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중국 쪽에서 기류가 들어오면 가을철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미세먼지가 많다가 북쪽에서부터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해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니 깨끗한 공기 필터링은 필수. 이제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속 미세먼지 디톡스를 해줘야 할 때 입맛은 입맛대로 살리고 건강은 건강대로 지키는 맛있게 먹는 법을 소개한다. 한 번 들이마셨다 하면 코와 기도를 거쳐 폐 깊숙이 도착하거나 혈액을 통해 우리 몸 전신을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 산모 활동을 돕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 즉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의 물을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해 성분을 배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주는 것이 좋은데요. 알리신이 포함된 마늘, 양파, 그리고 클로렐라가 포함된 해조류 등을 드셔주시면 좋고요. 녹황색 야채, 현미 등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해독 작용에 탁월한 마늘, 그리고 기관지 질환 예방에 좋은 배와 혈액을 맑게 해주는 미나리,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칼륨이 풍부한 해조류 등이 미세먼지에 찌든 우리 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사계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을 처음부터 원천봉사할 수 없다면 그래 좋다. 매일 삼시세끼 먹어서 없애주마. 미세먼지와의 싸움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비장의 승부수 해조류. 굉장히 맛있고요. 자연의 맛이랄까. 음식이 전체적으로 짜지 않고 집도 너무 편안한 맛. 한 그릇 안에 고이 머금은 이것은 바다의 맛. 밥알 한 톨 한 톨,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조용히 넘나들며 입맛과 불청객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리는데 미역도 아닌 것이 다시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생이도 아닌 이것은 칼슘, 요오드, 철과 같은 무기염류의 저장고 톳. 그렇다 바로 톳이다. 해조류에는 다시마, 미역, 매생이, 톳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다에서 나는 천연 해독제로 불립니다. 여기에 포함된 클로렐라, 비타민 K, 칼륨 등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해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던 보릿고개 시절 줄임배를 채워주던 톳은 이제 쉽게 만나기 힘든 귀한 몸이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칼륨과 칼슘 그리고 철분과 엽산 등이 많아 그야말로 밥상 위에 보물이라 하겠다. 제가 약선조리를 하다 보니까 음식 궁합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찬성질이 이 해조류고 홍합이고 이러다 보니까 찬성질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찹쌀이라든지 이 뜰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밥은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데 여기 있는 고추 다대기나 간장을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여기서 신의 한 수는 바로 홍합과 양념. 담백하면서도 향긋한 맛. 톳과 홍합이 한데 어우러진 밥에 매콤한 다진 고추 양념을 더하니 영양뿐 아니라 입맛까지 더했다. 담백하고 맛이 기품이 있어요. 톳이 중금속을 빼준다고 하잖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먹고 나면 속도 편안해지고 먹고 나서도 정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와의 작별도 고하고 두루두루 내 몸에 건강을 더하는 해조류. 집에서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겨 먹는 해조류 요리. 조혜정 셰프가 직접 선보인다. 오늘은 해조류를 이용한 일본식 빈대떡인 오코노미야끼랑 달걀찜을 준비했습니다. 그 어떤 재료도 맛있게 품어준다. 계란찜과 오코노미야끼. 먼저 오코노미야끼는 양배추, 숙주, 파, 고기 다양한 해조류를 착착착 썰고 난 후 물과 계란 부침가루 넣고 섞어주면 끝. 해조류는 염장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짠기가 가득한데요.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궜다가 건져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어린이들은 먹기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재료와 섞어 쓰시거나 조금 다져가지고 형태가 안 보이게끔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서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만 뿌려주면 완성. 이번엔 계란찜. 재료는 비슷한데 파와 버섯, 해조류 등 원하는 재료를 넣고 잘 저은 계란을 부어주기만 하면 준비 끝. 해조류는 단백질 섭취가 낮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두부, 육류, 달걀과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먹기 편하고 만들기 편하고 그 어떤 재료와도 궁합이 잘 맞기에 부담 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메뉴 계란찜 완성. 특유의 향 때문에 해조류를 즐기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 어른들에게도 안성맞춤이라고.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미세먼지. 예고 없이 찾아올 가을의 불청객에게서 우리의 몸을 지키는 법은 바로 면역력 키우기. 건강한 재료, 좋은 음식으로 미리미리 튼튼하게 예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해조류가 들어간 밥상, 바닷물이 깨끗하게 우리 몸을 소독해 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때 미세먼지로 홀대받았던 이 고등어는요, 오히려 아연이 들어있어서 해로운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하니까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생겼던 5.8의 지진,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요. 게다가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우리나라에 온다, 이런 루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 대처법 잘 알아둬야겠죠? 울산에서 배워보시죠. 많이 놀라셨죠?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심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보내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 대피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날의 혼란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자,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에 이어서 8시 32분 5.8의 지진이 이어서 발생했는데요. 자, 2차 지진은 국내 관측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되게 평온해 보이죠?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서 30분 떨어진 경주에서부터 지진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울까지 그 진동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시민들은 정말 밤잠을 설쳤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민낯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일단 빨리 오세요. 여쭤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액자도 우리 집에 액자에 있는 것도 떨어지고 서랍장도 열려있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학교 가는데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차 몰고 차도 억수로 많이 밀리고요. 많이 놀랐어요. 지진이 나고 아파트를 맨 처음에 봤는데 이제 제일 꼭다리가 좀 많이 꺾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저게 무너지면은 저 있는 사람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많이 놀랐죠. 굉장히 불안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당장 넓은 곳, 뭐 공원, 뭐 운동장, 막 순식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1시간 이상은 진정이 안 돼가지고 너무 두려웠어요.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은 일부 주택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내진 설계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안전할까요? 내진 설계가 1988년도에 내진 설계 규준이 도입이 됐는데 그런 다음에 2005년도에 또 한 번 더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된 규준에 따라서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고 시공을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88년 이전에 시공된 건물 또 내진 설계를 했어도 원래 내진 설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쉽진 않죠. 원룸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건물들은 층수가 뭐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구조 그 전문 기술사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부는 보기둥과 같은 골조 구조물, 상부는 벽으로 되어 있는 주거시설, 이런 건물들이 지진이 왔을 때 상부하고 하부가 지진에 대한 그 저항 방법이 달라서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구조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은 처음이라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더 가중됐는데요. 게다가 전하는 불통에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지진의 공포보다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혼란이 더 공포였습니다. 네,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현관문부터 열어놔야 되겠다. 그냥 들은 건 있으니까. 뭐 식탁이나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행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차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식탁 밑으로 들어가면 목조 건물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은 뭐 무너지더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뭐 콘크리트 건물이 많으니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진 대피 요령을 알아보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여기를 빨리 찾아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하긴 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일단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희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는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2014년 10월 말에 지어졌는데요. 여기서는 안전 관련된 체험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진, 또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요령, 또 왕관기 사용하는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이러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네요? 예, 여기는 가정에 있을 때. 딱 저희 집이에요. 예. 강도 몇이에요? 지진을 직접 겪었더라 그런지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공포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막 흔들릴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이렇게만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있을 때는 먼저 사용 중에 불을 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사용 중이면 가스 불을 잠그고, 또 출입문을 열어 두셔야 돼요. 지진이 멈추고 나면 집 밖으로 대피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미리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문이 막 뒤틀려 열리지 않기 때문에 비상 출입구 확보해서 미리 문을 열어두시고, 그 다음 천정이나 벽에 닿는 물건에 떨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탁자 밑에 가서 대피를 하시는데, 집에 탁자가 없으면 가방이나 방석, 베개, 이불 같은 걸 써 머리를 보호하고, 막 지진이 막 흔들리고 있어도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멈추고 나면 그때 밖으로 대피를 하시는데, 대피하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밖으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배운 대로 불, 가스 밸브, 그다음에 집에 전기를 끄고 출입문 확보 활짝 열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고 몸을 숙여야죠. 탁자 밑으로. 근데 탁자 다리를 잡고. 오케이. 어제 공부. 멈췄다. 이때 밖으로 학반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네요. 지진 대피 요령 잘 알아두셨죠? 대피할 땐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피해 공원이나 공터로 몸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을 뒤흔들었던 지진의 공포. 그런데 문제는 지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진이 지나간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여진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글이 여러 카페를 통해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혹시 좀 그런 여진들이 있었어요? 여진이 그러니까 오후 무렵에 잠깐 왔다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에서. 지진이 더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그냥 제일 걱정되고. 저도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 기록을 보면은 지진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의 그 강도도 역시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거의 50% 정도가 이제 영남 지방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은 어제 발생한 5.8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예측 가능하지가 않고요. 뭐 그게 6.0일 수도 있고, 뭐 6.2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큰 지진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한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규모하고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이제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진이 발생하기 몇 분 전에 재해 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좀 빨리 도입돼서 시민들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은요, 동해에서 준비했습니다. 동해 바다를 지키는 해군 1함대. 그 안에서도 수리를 담당하는 수리창 사람들이 부대 안이 아닌 부대 밖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따뜻한 봉사 현장 함께 가보시죠. 네, 저는 오늘 해군 1함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 해군 1함대. 네, 오늘 만나뵐 분들이 이 부대 안에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육군 맹호부대 예비역 병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해군 부대 안에 들어가 보는 것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를 어떤 설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안의 모습은 어떨지 저와 함께 가시죠. 설렘을 안고 해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실패. 부대 출입의 출입증은 필수입니다. 고장난 것은 내게 맡겨라. 해군 부대 내 모든 수리를 담당하는 수리창 사람들이 이번엔 어려운 이웃의 집수리에 나섰다는데요. 부대 안이 아닌 부대 밖에서 만난 수리창 사람들. 그들의 봉사활동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제1함대 사령부의 제1수리창 전자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공장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 여기는 해군 제1함대 수리창입니다. 아, 수리창이면 말 그대로 이게 수리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함정에 부착되어 있는 위성 안테나를 저희들이 장비를 양육해서 지금 수리하는 중입니다. 아, 함대에 있는 위성 안테나면 레이더인가요, 그러면? 아, 레이더 종류는 아니고 위성 안테나. 아, 네. 하여간 뭐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상과 함선 그리고 바다 위의 함선끼리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안테나입니다. 이게 그럼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보는데 어디랑 교신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무하고 위성과 교신하고 있는 겁니다. 수리가 다 되면 저기 뚜껑 덮여 있는 안테나 보이시죠? 배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동한 선거 직장. 이곳은 배를 육지에 올려 수리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지금 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배기관 치안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배기관 치안 수리 배기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배기군 뭐 예. 뭐 문제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이게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와류가 쳐가지고 약간 철판이 좀 삭습니다. 예, 그래서 저들이 그 치안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 말이 좀 어려운데 치환 수리면 하여튼 뭐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수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좀 뭐 이곳은 포를 수리하는 변기 직장입니다. 수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예. 보니까 이거 뭐 무슨 무기를 지금 고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1함대 참수리 호동에 이제 함수에 달려 있는 40mm 보포스 함포 지금 수리 중입니다. 아, 이게 무슨 포라고요? 네, 40mm 보포스 이태리탄. 아, 40mm 보포스. 네, 단연장 함포입니다. 이 영화 연평의 해전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아, 예, 연평해전에서 나왔던 실제 그 함포랑 똑같은 모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평해전 속 고속정 참수리호의 주력 주포입니다. 야, 그럼 이거를 그 배에서 떼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럼 떼가지고 직접 이거 들고 오셨습니까? 아, 떼가지고 제가 번쩍 들고 그러지는 않았고 네, 크레인 지원 받아서 이제 함포 이렇게 공장에 양육해서 이제 완벽하게 정비한 후에 이제 다시 함정으로 내립니다. 수리창 사람들의 손길로 말끔하게 고쳐진 포가 오늘 다시 장착되기 위해 돌아갑니다. 나가는 건가요? 네, 이제 수리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함정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길입니다. 아, 그럼 다시 이제 함정에 장착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딱 마치고 내보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엄청 뿌듯합니다. 이게 항상 좀 배대원들이 탈 때 좀 불안전했는데 이제 완전 신품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함정 측에도 그렇고 이제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고친 포는 우리나라 안보의 최일선 동해바다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해군 1함대 수리창은 8개 직장의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자직장에선 수리창 내 최고의 팀에게 주는 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금으로 집수리 봉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동해시의 한 아파트. 집수리 봉사 대상이 된 한 가정집입니다. 편부모 가정에 두 아이가 크고 있는 집인데요. 청소를 안 한 지 4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우울증 증세도 있고 최근에는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요. 그간 아이 둘만 지내던 곳입니다. 입구부터 정리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이 집을 수리창 전자직장 대원들 12명이 방문했습니다. 네, 여기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해서 네. 집수리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기로 해서 네. 왔습니다. 지저분한 걸 청소를 하고 그다음 싱크대 교체하고 전등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못 뺐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새로 전입왔습니다. 아, 네. 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후배 여직원도 들어오시고. 네, 아주 분위기를 띄우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은 잘 못합니까? 네, 열심히 합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음가짐 한마디만 얘기해 주시죠. 어려운 분 도와주러 온 만큼 네. 저희 모두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집수리를 하러 본격적으로 이동. 많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그럼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를 안 한 지 4년. 불쾌한 냄새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우선 버릴 것과 남길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데요. 주거환경 열악한 분들, 주거환경 개선이 좀 시급하고 필요한 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해시 해오름 천사라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재료비를 대서 이렇게 민간 협력으로 들어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해군 예수리창에서 이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이제 이번에는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변 환경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정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2명이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완전 이사 수준의 청소입니다. 우선 부피가 큰 가구들을 빼놓고서 쓰레기들을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나온 쓰레기가 무려 3,000리터나 됩니다.
야, 시원하네요, 진짜. 오늘 이 대상자는 어떤 경로로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우리 그 사회복지에는 시청 말고도 다양한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동 복지기관들도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노인 이런 복지기관들도 있는데,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복지기관에서 이 집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시청에 시군구의 각 희망복지 지원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이 집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강박성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누구나 이제 그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안 풀리는. 그럼 이제 복지과에서 앞으로 좀 할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이 네. 복지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죠. 저희 뭐 시에서만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이렇게 같이 힘써 주셨는데 시민 17반으로 같이 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리창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유,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그 백만대구를 이룬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한 사람 손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수리창 분들과 동해시청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청소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 도배와 장판 또 말끔하게 싱크대로 새 것으로 들여놨습니다. 저희 시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거에 대해 놀랐고 앞으로도 저희 수리창과 동해시가 함께해서 이런 지역사회 사랑과 나눔의 봉사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야지 사람 마음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깨끗이 오늘 청소를 했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최중사님. 김중사입니다. 요새 부르면 까먹어요. 네. 김 무슨 중사님? 김보성 중사. 의리! 네. 김보성 중사님. 네. 청소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지금 여기 보면 이 한 가정에 이제 두 자녀 슬하에 지금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피해도 볼 것 같고 많이 또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안타까웠군요, 마음이 많이. 그렇기도 했고 제 지금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대한민국 해군 또 동해를 대표해서 수리창에도 함께 해가지고 좋은 그런 사회가 되는데 힘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더불어 함께하는 오늘 집수리 봉사는 마무리됐지만 다음에 어민들을 위한 어선 봉사도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다음 봉사도 기대합니다. 네, 이 봉사는 부대 내에서 받은 상금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집수리가 끝이 아니라요. 이번 집수리 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다음 달 29일 경도에 위치한 글램핑 장소에서 1박 2일 가을 가족 캠프가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여수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와 부모로 가족 10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을 가족 캠프에서는 요리대회, 운동회, 원예공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이달 말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이 열립니다. 이번 디자인전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는데요. 이 밖에도 가드닝 용품 전시 및 판매, 세계 음식 판매, 한평정원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순천 시립도서관에서 9월 28일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림책 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상영이 있고요. 삼산도서관에서는 연극 공연이, 연양도서관은 클래식 공연, 해령 농어촌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육아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빠른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